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앞으로 다가올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왜 나이 듦을 두려워할까요? 왜 젊음만을 찬양할까요?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하지만 그 강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100세를 산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기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답을 건네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철학계의 거목, 올해 105세가 되신 김영서 연세대 명예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80세 사이였다. 그때 비로소 나는 진짜 사랑을 배우고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을 넘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이 들어가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00세를 살아낸 인생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저희 시공톡은 실제로 100세를 넘긴 한국의 어르신 5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보다 검소했고 마음을 따뜻하게 다스릴 줄 알았고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낸 분들입니다.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으려 했고 아프더라도 꾸준히 밥상을 차리셨고 가족과 마을 사람을 한결같이 품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 이야기, 장수 팁이 아닙니다. 100년,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분들이 남긴 가장 고귀한 한마디를 함께 되새겨 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먼저 강원도 옹천 103세 이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옹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계곡 옆 자작나무숲 아래 작은 흙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103세의 이순덕 할머니가 오늘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핍니다. 아직도 아궁이에 불을 떼세요? 누군가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불 때야 밥이 맛나지? 전기밥솥은 밥에 정이 안 들어. 할머니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햇살이 들면 텃밭에 나가 고추순과 쑥갓을 따고 상추를 따서 소쿠리에 담습니다. 그저 작물을 기르는 것을 넘어 할머니는 흙을 만지며 생명의 끈질김과 순환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흙을 만진 손으로 두부 한 모 넣고 국을 끓이다가 마당에서 뜯어온 나물에 참기름 한 방울 뿌리며 말씀하십니다. 밥은 간이 세면 병 돼요. 나물은 풀맛이 살아야 해. 할머니의 밥상에는 화려한 반찬은 없지만 자연의 맛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화를 안 내요. 내가 화내면 나부터 아파져. 미운 사람도 밥은 줘야지. 힘든 시절 할머니는 인고의 세월 속에서 자연이야말로 가장 큰 스승이자 위안이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의 시름을 잊고 흙을 만지며 생명의 끈질김을 배웠다고 말이죠. 그렇게 자연을 통해 얻은 평온함이 할머니의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로 할머니는 100년을 살아냈습니다. 다음은 서울 종로 101세 백문섭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종로의 오래된 골목, 아직도 옛 담벼락이 남아있는 그 길을 하얀 모자를 눌러 쓴 어르신이 아침 7시
정해진 발걸음으로 걷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문서, 101세. 동네 사람들은 그를 시간을 지키는 할아버지라 부릅니다. 오전 7시 걷기, 9시 신문, 10시 화단에 물 주기, 50년 넘게 같은 시간표입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몸이 고장 나는 건 기계처럼 관리를 안 해 그래요. 사람도 기름치고 닦아줘야지. 그게 습관이야. 우체국 직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했던 그는 억울함도, 전쟁도, 사별도 담지 않는 연습으로 버텼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먼저 늙어. 미움은 뼛속의 독이야. 하루만 참으면 다 지나가. 그래서 난 지금도 하루씩만 살아.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할아버지는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버텨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씩만 사는 할아버지의 비결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날을 선물처럼 여기며 오늘에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를 101세의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식사도 단순합니다. 흰밥 반 공기, 된장국, 생선 한 토막. 식사 후엔 반드시 걷습니다. 패스트푸드는 맛은 있는데 속이 슬퍼해. 나는 속이 중요해. 할아버지의 말 속에는 몸과 마음의 조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 지나가는 건 내가 그걸 붙잡고 있을 때뿐이야. 다음은 전남 나주 105세 김종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전남 나주 넓은 들판 끝에 기와 지붕 아래 105세의 김종래 할머니가 오늘도 아침상을 차립니다. 7남매를 키우고 지금은 증손까지 손수 돌보는 집안의 어른이지요. 할머니의 삶은 오롯이 가족과 이웃을 위한 헌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난 내가 살던 집에서 하늘 볼 거요. 땅에서 먹고 자랐으니 흙에 누워야지. 할머니의 소박한 바람 속에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깊은 애착이 담겨 있습니다. 장수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밤 되면 잊어버려. 미운 마음 품고 자면 가슴이 무겁잖아. 고구마 순을 다듬고 양파 껍질을 벗기고 막내 손주의 옷을 손빨래하는 손,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할머니의 손은 거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품어내는 넓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아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많았어. 근데 참 신기해. 힘든 날도 지나고 나면 다 고맙더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힘들었던 시간조차 지나고 나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으니 그 모든 것이 고마울 따름이지요. 그리고 매일의 기도. 오늘 하루 누굴 탓하지 않게 해주소서. 다음은 대구 수성 102세 이남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정겨운 골목 102세 이남순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십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은 고된 분식집 운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희로애락을 겪으며 할머니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누가 나를 아끼겠어? 웃어야 속이 덜 쪼그라들지. 삶에 맵고 짠 고비들을 넘기면서도 할머니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는 게 맵고 짜도 고마운 사람 하나 있으면 괜찮더라고. 할머니는 혼자서 밥상을 차리고 자신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나 자신을 위한 밥상을 안 차리면 마음이 굶어요. 몸이 힘들 때도 스스로를 보살피는 이 작은 루틴은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사랑하는 시작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억지 웃음도 나중엔 진짜가 돼요. 그 웃음은 100년 넘는 삶의 힘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할머니만의 지혜였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 104세 최영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청주의 작은 마을 104세 최영대 할아버지는 지팡이 하나로 약 수터까지 걷는 아침을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50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서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온 할아버지의 삶은 배움과 성장 그 자체였습니다. 걷는 건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야. 사람 마음도 걸어야 풀려. 할아버지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오랜 습관이자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걸으면서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의 매듭을 풀어냈습니다. 이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했던 할아버지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신문을 읽고 기억 훈련을 합니다. 나이 들면 몸보다 생각이 먼저 주저앉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기억을 붙잡기보다 잊는 연습을 더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이나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신 것이죠. 나는 매일 하나를 외우고 하나는 흘려보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할아버지의 유연한 마음가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늙었다고 멈추는 건 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할아버지는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움직이며 삶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는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삶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새로운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시공톡 가족 여러분, 오늘 5분의 100세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남긴 말들은 그저 살아남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살아서야 비로소 말할 수 있는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103세 이순덕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화를 안 내요. 이운 사람도 밥은 줘야지. 101세 백문섭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먼저 늙어. 하루만 참으면 다 지나가. 105세 김종래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밤 되면 다 잊어버려요. 힘든 날도 지나고 나면 다 고맙더라고. 102세 이남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누가 나를 아끼겠어. 억지 웃음도 나중엔 진짜가 돼요. 104세 최영대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멈추는 건 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5 어르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맑게 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살아냈습니다.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미움과 후회를 품지 않기로 결정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삶을 가꿔나간 것입니다. 이제 105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말로 우리는 오늘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가장 건강한 삶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100세를 살아보니 삶은 결국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용서하며,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는가를 묻는 여정이었다.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값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에 감사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돌보며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5분의 어르신들이 증명했습니다. 사랑과 용서, 감사와 수용, 그리고 조금 더 느린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 진짜 연습 아닐까요? 오늘 시공톡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공톡은 단순히 시니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적시는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